오늘도 인터레스팅 이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연예인들도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기 수법의 유형들과 사례들, 그리고 방지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기 수법들이 언제 또 한국으로 전파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여러분들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사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기는 발각 위험이 적고 발각이 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도록 엽서나 지로용지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정말로 있을 법한 공공기관과 흡사한 기관명을 적고 사용요금 또는 미납연체료 등을 목적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기재를 하고 황급히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기간도 아슬아슬하게 정해둡니다. 그러면 고령자분들은 깜짝 놀라 바로 은행이나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사기꾼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은행원이나 편의점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조차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들킬 때까지 여러 번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도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이름을 말하며 조속히 계좌이체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문납부인 줄 알았던 회비가 사실은 그냥 기부성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회비는 10,000원이지만 일본에서 사기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으면 2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이 지로용지 사기는 진화해서 봉투 사기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판소에서 특별송달이라는 서류 봉투가 도착하고 그 안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으니 본인이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재판소로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보내는 특별송달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우편함에 던져두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이런 우편물이 도착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이나 재판소의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환급금 사기입니다. 중장년층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하게 속는 방법으로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닌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버리는 수법입니다. 일단 사기꾼들은 전화를 걸어 보험과 원천징수과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겁니다. 의료비에 초과 지불금이 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돌아온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환급금을 전화로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인 것을 눈치채지만 통지 서면을 보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착각을 시키는 데다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어서 내가 귀찮지만 도와준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화를 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기꾼의 의도대로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서둘러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바로 ATM으로 가도록 지시합니다. ATM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을 하면 가해자는 조작 방법 설명할 테니 말한 대로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합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면 신청이 안 돼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또 가해자들은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 잔액을 오른쪽부터 읽도록 시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숫자는 본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흐려져 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입금 버튼을 누르게 해서 계좌이체를 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저도 이런 사기를 왜 당할까 싶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환급금의 절차는 전화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수법에 당할 일은 없겠죠. 세 번째는 원클릭 사기입니다. 사기의 이름대로 클릭 한 번에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말을 하며 거액을 내라는 팝업이 뜨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스트리밍 영상을 보려고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멋모르고 들어간 낚시 페이지에 속아 걸리게 됩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하며 일본의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피해자가 제법 보이는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40만원에서 8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떤 한 사이트는 300만원을 요구하면서 오늘만 특별 세일로 150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했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구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악질인 경우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놔서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다시 팝업이 뜨는 식으로 집요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이머도 추가시켜서 입금 기한이 초 단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질에 겁을 먹고 돈을 입금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기꾼들의 노림수는 피해자들이 직접 전화를 해오거나 이메일을 보내와서 사채꾼 마냥 독촉과 협박 연락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면 바로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더욱 심한 협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피해자를 악질 유저라고 비판하며 이용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나 가족들에게도 알릴 것이며 합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불법 사이트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기는 생기지 않겠지만 애드블록이나 백신 등을 사용해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사기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약을 하기 위해 하루에 2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지만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보건소에서 밤을 샐 기세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예방접종을 신청해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등을 받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에게 예방접종과 동시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며 만약 양성이 나올 경우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자비 약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미리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돈만 받은 채 예방접종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신청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밀려버리고 돈까지 뺏겨버린 것입니다. 현재 쓰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어 버린다며 물건을 강매시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에어컨 필터, 마스크, 비누와 샴푸, 손세정제 등을 대량으로 비싼 값에 강매시키는 조직도 검거되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자를 가장해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내는 사건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이용한 사기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며 수리비용으로 약 1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은 기계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별을 할 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매일 TV나 전단지 등으로 배포되고 있지만 사기 수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나 에어드랍 사기 등 조심해야 할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레스팅 이슈였습니다.